지금 우리나라에는 시각장애인이 사진을 찍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카메라가 생활의 도구가 된 거죠. 너무 눈이 나빠서 안 보이는 것들, 예를 들면 약이라던가 전자제품의 사용 설명서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확대를 해서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카메라가 장난감에서 생활 도구가 되고, 생활을 위해서만 찍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처럼 또 작품을 위해서도 한번 찍어보자. 원래라면 시각장애인은 할 수가 없는 분야예요. 카메라가 제가 어떤 값을 설정한다고 해서 주인님이 이건 어떤 값이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좀 불편한 부분이 있고, 제일 당황스러울 때는 화면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냥 하늘이 이쁘네 하고서 셔터를 눌렀더니 카메라가 그렇게 촬영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예요. 먼저 촬영을 하고 사진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의미를 부여해서 작품으로 만들어낸 거죠. 안 보여도 사진을 찍을 수 있겠구나.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본다라는 걸 좀 알릴 수 있는 소통의 도구로서 카메라를 사용하게 된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는 내가 장애를 직면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쟁하고 노력하고 적응해 나갔던 것의 어떤 증거다, 내 삶의 발자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각장애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우림입니다. 저는 지금 기준으로 하면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를 갖고 있어요. 강한 조명이나 아니면 명암 대비가 강한 것들, 흰 바탕에 까만 그런 것들은 볼 수가 있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제 식대로 표현을 하면 고장난 렌즈처럼 이렇게 보이는 정도의 시각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제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도중에 이 녹내장이라고 하는 병을 또 추가로 얻어서 도중에 한번 눈이 확 나빠지는 경험을 좀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눈이 나빠졌습니다. 사진작가 이전에는 제가 학생 시절이 되게 길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내장이라고 하는 병을 얻었는데 그게 하필이면 대학생 시절이었거든요. 휴학하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재활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고, 그 이후에는 음향 엔지니어로 활동했던 이제 기간이 있고,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청력에는 또 자신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살려보자 해서 음향 엔지니어 쪽으로 일을 잠깐 했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처음 카메라를 만졌어요. 이 어린이 신문이라고 하는 그 매체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기자로 활동을 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카메라를 만지게 되고, 또 주변에서 사진 찍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그분들 어깨너머로 배우고, 그러다가 제가 시력이 한 번에 확 나빠지는 녹내장 시기를 겪으면서 카메라가 생활의 도구가 된 거죠. 너무 눈이 나빠서 안 보이는 것들, 예를 들면 약이라던가 전자제품의 사용 설명서 같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확대를 해서 보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렇게 해서 만지다 보니까 생활을 위해서만 찍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처럼 또 작품을 위해서도 한번 찍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사진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원래 제가 처음에 사진을 배웠을 때는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배웠어요. 디지털 카메라하고 달리 필름 카메라는 촬영할 당시에는 어떻게 사진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순수하게 감하고 경험하고 이론만 가지고 촬영을 해서 나중에 이제 카메라에 들어있는 필름을 인화를 해서 사진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사진을 배우다 보니까 사실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는 있지만 찍는 방법은 필름 카메라로 촬영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주변에서 피사체 앞에 뭐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듣거나, 아니면 제가 직접 만져보거나 냄새를 맡아본다던가 이렇게 느껴보고 나서 제가 갖고 있는 수치들, 예를 들면 셔터 스피드를 이 정도 하면, 아니면 조리개 값을 이 정도 하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사진을 찍죠. 혹시 두 분 영화 좋아하세요? 전쟁 영화 같은 거. 퓨리라고 하는 영화 아시죠? 거기 보면 이제 전차들이 이제 싸우는 영화인데, 거기 보면 포를 쏠 때 이제 어느 방향, 어느 정도 거리에 적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알려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포를 쏘는데 그거하고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새를 촬영하고 하는 상황을 가정을 했을 때 프레임 안에는 분명히 새가 찍혀 있는데, 들어와 있는데 저는 새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이제 지원사분이나 아니면 이제 옆에 도와주시는 분한테 새가 지금 프레임 안에서 몇 시 방향 정도에 있느냐, 아니면 좌우로 대충 몇 도 각도 정도에 있느냐, 상하는 어느 정도냐, 거리는 어느 정도냐, 그런 식으로 물어봐서 어느 정도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카메라하고 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있죠. 제일 당황스러울 때는 새 카메라를 샀을 때 버튼이 굉장히 많고 메뉴가 엄청나게 많아요. 처음에 딱 사면은 뭐가 어디 있고 어떤 기능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버튼을 만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며칠 동안 걸려서 다 외워야 돼요. 머릿속에다 집어넣어서.
원하는 메뉴를 원하는 때에 바로바로 꺼내서 쓸 수 있을 정도로 숙달을 하는 게 제일 불편하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나름의 후보정 철학이 있어요. 저는 후보정을 그렇게 많이 안 한다, 내지는 촬영할 당시에 내가 느낀 대로만 한다라는 어떤 원칙을 세워놨거든요. 제가 촬영 당시에 못 느꼈던 부분은 후보정을 안 해요. 그리고 후보정을 할 때 제일 어려운 부분은 제가 촬영 당시에 인지를 못했던 것들이 가끔 찍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길 가던 분 한쪽 어깨만 갑자기 이렇게 프레임 이쪽 구석에만 나와 있다라던가, 아니면 뭐 풍경 사진을 찍었는데 날아가던 새가 갑자기 찍혀 있다라던가, 그런 경우는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카메라를 앞에 놓고 이제 서면 그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시각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것들이 좀 있어요. 조금 더 어둡게 보인다거나, 좀 더 흐리게 보인다거나, 아니면 뭐 색이 좀 바르게 보인다던가, 여러 가지 좀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 카메라로 촬영된 사진은 그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이제 최근에 카메라들이 하도 성능이 좋다 보니까 너무 예쁘게 나와요, 사진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후보정을 해야겠다라는 걸 염두를 해두고 촬영을 하죠. 제일 즐겨서 촬영하는 사진은 이 빛하고 그림자만 가지고 표현하는 실루엣 사진을 제일 즐겨서 촬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일상 모습을 담는 스트리트 포토라고 하는 장르를 좀 좋아합니다. 혹시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 있을까요? 제 사진 중에서 말씀하시죠. 네. 뒤에 석양 하늘이 있고 앞쪽에 이제 X자로 된 철 울타리가 이렇게 찍혀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이 제가 시각장애 사진작가를 자처하게 된 이유가 된 사진이거든요. 여행을 갈 기회가 있었는데, 원래는 제가 여행을 가면 카메라도 막 바리바리 싸들고 가고 해서 막 사진도 찍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어차피 안 보이는데 무슨 사진은 사진이냐 하고서 그 휴대폰만 가지고 여행을 떠났던, 그때 촬영했던 사진인데, 화면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도 안 보이는 상태에서 그냥 하늘이 이쁘네 하고서 셔터를 눌렀더니 카메라가 그렇게 촬영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예요. 먼저 촬영을 하고 사진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의미를 부여해서 작품으로 만들어낸 거죠. 안 보여도 사진을 찍을 수 있겠구나, 굳이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그런 사진 찍는 방식이라던가 프로세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킬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해준 사진이 그 사진이어서 저는 그 사진을 제일 좋아해요. 그럼 우리님에게 사진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저한테 사진이라는 건 제가 살아온 기록, 제 발자취라고 생각을 해요. 시각장애를 가지고 내가 더 이상 사진을 찍을 수가 없겠구나라고 어떤 나름대로 좌절하고, 또 이제 굉장히 풀이 죽었던 시기가 있었고, 카메라가 단순하게 어떤 표현의 도구나 내 장난감이 아니라 내 삶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삶의 방편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고 깨닫는 시기가 있었고,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렇게 본다라는 걸 좀 알릴 수 있는 소통의 도구로서 카메라를 사용하게 되는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는 내가 장애를 직면하고 거기에 대해서 투쟁하고 노력하고 적응해 나갔던 것의 어떤 증거다, 내 삶의 발자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